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오스와 이제 아이오타 차트를 이제 봐달라고 해주신 분이 계셔서 일단 이오스랑 비트코인 보기 전에 이오스랑 아이오타 차트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오스는 BTC 마켓에서 보시면 이건 바이낸스 차트고요. BTC 마켓에서 보시면 작년 2018년도 고점을 올해 사실 뛰어넘었었어요. 올해 이 4월달에 아마 이때 그 BP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고 작년 고점을 BTC 마켓에서 4월달에 이미 넘어섰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차트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그 2018년도 고점을 넘지 못했는데 이오스만 특별하게 이제 넘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오스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락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다.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채널에서 상승 채널을 이탈하고 지금 다시 하락 채널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주요 이제 지지 라인이었던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사토시 가격으로 한 7만 사토시, 0.0007이죠. 사토시 가격으로 0.0007, 이 라인을 이제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이때 이오스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또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퍼드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지금 이때 이제 이탈을 하고 제가 그 다음 지지 라인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52,700사토시가 이렇게 이제 저항으로 작용되고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살짝 훼손했어요. 훼손하고 대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는 지금 7만 사토시 이 저항에서 계속 이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고, 보시면 이 15일 이동평균선, 지금 이 파란색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잠시만요. 네, 좀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파란색 이 15일 이동평균선과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지금 현재 수렴을 해주고 있고, 이 50일 이동평균선의 그 방향이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50일 이평선을 지금 수렴하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장기간 이어오던 이 하락 채널 4월부터 지금 올해 연말까지 이어오던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상승 흐름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금 시기에 이오스가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점이 어느 정도 BTC 마켓에서 확인됐다라고 하고 15일 평선을 돌려 세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51일 평선을 돌파하면서 저는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주고 아예 다시 이제 BTC 마켓에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오스는 뭐 꼭 이런 차트적인 부분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목 자체가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이오스 들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체 매매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이제 수익은 제가 이오스와 이제 리플 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오스는 저 좋게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아이오타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오타 같은 경우 이제 2018년도 이제 아이오타도 BTC 마켓에서 이렇게 피크를 치고 이렇게 하락 채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제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BTC 마켓에서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이제 보시면 8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아이오타 같은 경우 이때는 이 하락 채널을 이제 이탈하는 흐름까지 보여줬다가 이제 급반등을 다시 해줬어요. 급반등을 해주고 다시 이렇게 이 하락 채널의 하단부를 타고 쭉 바닥을 다지면서 내려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채널에서 이 추세선을 돌파해줬습니다. 추세선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해서 내려왔었죠. 돌파를 해주고 지금 하락 쐐기형
하락세 규형 모습이 나와주고 하락세 규형에서 하락세 규형을 지금 상승 돌파해줬어요. 돌파해주고 주요 이제 저항 라인이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만요. 0.0000 0008이니까 8,700사토시 8,700사토시가 이제 주요 저항인데, 이 라인에서 지금 약간 저항을 일단 돌파를 해놓고 저항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오타도 지금 이 하락 채널에서 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만약에 턴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하락 채널 바닥에서 하락세 규형 모습을 보여준 이 지금 모습에서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오타도 저는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이오타도 흐름은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오타는 이렇게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차트를 볼게요. 비트코인 오늘 이제 오전 방송에서 그 이재훈 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며칠째, 지금 이브니까 한 4일 정도 됐나요? 예, 24, 25, 26, 27, 예, 3일 정도 이렇게 또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장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11월 25일 저점이었던 이 3650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라인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지금 일단 이 라인은 훼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3650달러 라인에서는 지금 계속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이 돌아서 이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역회된 숄더 모습을 띄고 있어요. 왼쪽 팔, 그리고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도 이제 거의 그럼 완성이 됐다.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보면, 지금 3650 라인에서 4일 정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3650 라인에서 4일 정도 횡보하다가 여기서 빠지다가 4일 정도 횡보하고 반등이 나오고 눌러졌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지고 조정받아주고 4일 정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팔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4,400달러 라인에서 또 3, 4일 정도 쉬어주고요. 그리고 5,500, 5,700에서 또 쉬어줄 거다. 근데 5,500, 5,700 라인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역회된 숄더의 오른팔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해서 뭐 4,400 라인까지 빠진다 라고 하면 이때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굉장히 이제 좀 장기적인 3,000달러에서 6,000달러까지 장기 박스 안에 약간 갇히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5,500, 5,700도 이렇게 한 뭐 3, 4일 정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저항으로 작용해주고 다시 뛰어 넘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보다 사실 내년 1년이 어떻게 이제 움직여질까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5,500, 5,700 이 라인 싸움에서 과연 이제 그 상승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세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세력이 돌파를 시키느냐 아니면 다시 여기서 맞고 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다. 왜냐면 이제 이 자리가 그 주봉에서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20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면서 분명히 이제 저항으로 강하게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돌파를 해주느냐, 예,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가면 좀 더 내년 이제 상반기에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된다고 하면 내년도 좀 장기 레이스가 될 거다. 2015년도 차트 움직임처럼 장기 레이스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큰 문제는 없어요. 이재훈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큰 문제는 없고, 조만간에 이제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라도 저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 4,400에서 아마 또 한 차례 이렇게 저항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예, 다음 이제 그 대형 알트에서 지금 가장 대장 알트로 볼 수 있는 세 가지 코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웨이브, 트론, 그다음에 리플, 그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세 가지는 제가 봤을 때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은 계속 다 들고, 웨이브는 이제 빼고요. 두 가지, 트론하고 이제 리플. 그리고 특히 이제 리플이, 다른, 그러니까 웨이브에 비해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분이 한번 웨이브랑 리플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웨이브보다는 이제 리플을 말씀드렸습니다. 웨이브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세 이탈을 하게 되면 대처하기가 힘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이미 올라온 자리가 꽤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빠질 자리도 많은 거예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보다는 저는 이제 리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가장 강한 종목들이에요. 시장에서 BTC 마켓에서 일단 트론 보시면 트론은 지금 이때 지금 9월달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 15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내려왔습니다. 깨면서 내려왔고, 이때 이 추세 라인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고, 여기를 지금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넘지 못하고 있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다시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강하게 돌파해주고 지금 고점에서 이제 옆으로 누우면서 쉬고 있기 때문에 트론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트론도 대형 알트에서 이제 시총도 지금 10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총도 높으면서 지금 잠시만요, 한번 볼까요? 트론이 몇인지 보시면 12위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BTC 마켓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순위는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 보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리플이 지금 대장 알트 중에 이제 2위죠. 2위고 트론이 10위입니다. 트론이 10위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타도 순위가 꽤 높네요. 12위고 아까 봤던, 그리고 이제 이오스가 5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였죠? 웨이브가 지금 21위까지 밀렸네요. 다시 웨이브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21위까지 밀렸는데, 아마 이제 이 웨이브가 전고점을 치고 간다고 하면 다시 상승을 해서 아마 저는 이제 그 10위권 초반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10위권 초반까지 아마 시총이 1조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12위, 13위 다른 알트코인들이 시총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12, 13위까지 올라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웨이브가 대형 알트에서는 BTC 시장에서 처음으로 먼저 그 전고점을 치고 가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트론으로 돌아가서, 트론은 일단 지금 시총 10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는 지금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웨이브와 같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웨이브와 같이 이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당겨주면서 그냥 다 돌파시켜버리는, 웨이브가 지금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도 트론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이제 홀딩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때 트론 전고점 넘어갈 때 트론 없으신 분들은 이제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웨이브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웨이브가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그때 이제 제가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웨이브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뛰어넘었습니다. 넘었고, 제가 이제 웨이브를 매수 관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어제 눌러줄 때는 만약에 이제 사신다고 하면 소량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과 닿았잖아요. 웨이브가 닿습니다. 닿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웨이브의 이 흐름이 2017년도 5월 흐름과 이제 흡사하다고 제가 보고 있잖아요. 2017년 5월에 웨이브가 이제 상승했을 때,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5일 이동평균선을 15일 이동평균선과 닿을 때마다 이제 반등을 크게 해줬습니다.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15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보시면 한번 볼까요? 예. 15일 이동평균선가 한번 크게 상승을 하고, 15일 이동평균선과 이제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옆으로 누우면서. 근데 이 옆으로 눕는데 이 변동폭은 꽤 큰 겁니다, 사실. 변동폭은 꽤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흔들릴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15일 이동평균선가 닿으면서 그 다음 다시 이제 마지막 상승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 작년 17년 말 고점은 이미 넘어졌어요. 웨이브는 그 17년 5월이 웨이브 같은 경우는 BTC 마켓에서 가장 고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17년 말의 고점은 이미 넘어졌습니다. 넘어준 상태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신 제가 소량만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더라도 소량만 이제 매수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이 1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와서 종가상 마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웨이브도 시간이 이제 다소 걸려지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걸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잘라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락폭도 꽤 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라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트레이딩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량 접근해서 이제 매수를 하셔라. 근데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줄 거로 보고 있어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항상 100%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소량만 하시는 걸 이제 권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을 말씀을 드릴게요. 리플이 일단은 지금 보시면 제가 이 9월 고점 그리고 11월 이 고점을 잇는 추세선, 이 삼각수렴을 돌파를 해줬다. 거래량을 어느 정도 실어주면서, 물론 엄청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어주면서 돌파를 했는데, 일단 지금 장중에는 다시 이탈이 됐습니다. 어제도 엊그저께도 보시면 장중에는 이제 이탈했다. 종가상은 항상 위에서 끝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삼각수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거 굉장히 시끄럽네요. 여기 인베스트닷컴 꺼볼까요? 완전히 다 인베스트닷컴을 꺼야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이제 마감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어서 뭐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을 훼손하지 않으면 리플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리플은 지금 완전히 다 정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뜸을 들이고 있긴 한데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 그때는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번 지난 9월 달에 피크를 찍어주고 지금 꽤 오랜 시간 쉬었거든요. 꽤 오랜 시간 쉬었기 때문에 리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 정별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하다. 뭐 계속 이제 저는 여기서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냐면, 제가 이제 매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계속 리플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오스를 두 개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를 보여드릴 건데, 그 오전에 이제 뉴스 중에 중국 관련된 뉴스를 좀 봐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그 뉴스를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같이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12월 26일자 매일경제 기사고요. 현문학 기자의 돈 되는 중국 경제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무역전 내년 경제 방향 확정안 수뇌부의 3일 회의라는 기사인데,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중국의 이제 국회 격인 전인대나 정치협상회의 지도부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 책임자와 국유기업, 경찰, 군 간부까지 다 참석하는 행사를 이제가 바로 이 중앙경제공작회의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3일간 토론을 거쳐서 중국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간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한다. 매달 열리는, 잠시만요, 좀 크게 확대를 해볼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기사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1년 경제 계획을 세우는 회의를 지금 3일 동안 토론을 거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 내용을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기사로 나온 건데,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일단 내년 미중 무역전으로 중국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인식을 한다. 일단 미중 무역전으로 중국 경기는 나빠질 거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를 방출한다는 대책을 마련한다. 재정과 통화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겁니다. 돈을 푼다.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갈 걸 대비해서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은 돈을 풀 것이다. 근데 돈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풀 수도 있고, 이제까지 중국은 금리 인하는 하지 않고 금리는 동결시킨 상태에서 계속 지급 준비율을 낮춤으로써 어떻게 보면 돈을 계속 풀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특히 지난 2년간 강력하게 억제했던 지방 건설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카드도 마련한다. 민영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출 기구도 출범시키되 거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자료를 보여드릴 때 그 중국,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중국 글로벌 부채 현황 보여드렸던 자료고요. 보시면 제가 하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그 중국이 어떤 이런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계속 줄여왔어요. 이제까지. 왜냐면 이제 이 거품이 터질 것을 우려하고 중국이 이제 도시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 이제 유령 도시가 많이 생겨나면서, 왜 안 열리나 모르겠네요. 그 유령 도시가 생겨나면서 그 유령 도시로 인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억제 정책을 폈던 겁니다. 2년 동안 강력하게 억제했던 지방 건설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카드도 마련한다. 다시 이제 이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민영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출 기구도 출범시키되 거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운다.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최소화라는 말로 어려움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6%대 성장을 지킨다고 했던 지난해와는 오히려 이제 딴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이 중국 성립 70주년이래요. 그래서 이 성장도 포기할 수 없고, 근데 성장을 포기할 수 없는데 여기서 다시 경기를 막 부양하려고 했다가는 거품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대신 돈을 마구 푸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라는 표현은 자제한다. 필요한 분야에 작은 물꼬를 터주는 맞춤식 경기 부양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전과 조금 다를 뿐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하루 앞서 내놓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TMLF가 대표적인 사례다. MLF에 비해 금리가 0.15% 낮고 총 3년간 사용 가능한 이 자금을 통해 모두 4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이제 65조 원 정도 되는 이 유동성을 투입한 효과를 낸다는 게 지금 중국 인민은행장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중국이 지금 돈을 계속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돈을 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돈을 풀지 않으면 지금 이 경기가 꺾이기 때문에 중국은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면서 지금 이제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아까 그 4천억 위안을 어떻게 이제 해주겠다, 이 내용이었고요. 지금 뭐 이런 조치가 이제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낼 거다. 그래서 좀 더 통화를 풀어주는 어떤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환율에서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환율에서 문제가 될 거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중국 경제는 민간 기업 부도가 늘고 증시도 하락세다. 기업이 어려우니 정가의 보도로 여겨지던 건설, 부동산 경기도 계단식으로 나빠지는 형국이다.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면 환율에까지 영향을 준다. 경기 하강 국면이라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계속 풀면,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지 경기를 유지시킬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이제 인상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금리 차가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환율에서 아마 저는 어려움을 겪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 7위안을 넘어가서 이제 위안화 약세로 강하게 갈 거다. 그러면 이 위안화 약세가 됐을 때 그 이탈하는 자금들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또 이제 인상하자니 지금 중국 기업들,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관련된 중국 기업들이 또 문제라는 거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딜레마에 중국은
묶여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 경제 공작 회의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푸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푸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중국이 저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내년에 2차례만 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찌됐든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2차례 저는 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이 과연 이렇게 돈을 풀어서 경기를 다시 부양하는 이 정책이 오히려 악수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중국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리고 영상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댓글로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